안녕하세요, 노멀틱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파이썬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말하고 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저희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컴퓨터는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저장한 거를 이제 가져와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정보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될 거예요. 그곳이 바로 변수라는 겁니다. 이 변수라는 건요, 변하는 숫자입니다.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도 하거든요. variable? 뭐가 변한다는 거지? 내가 저장한 정보가 막 변하면 안 되는데? 이 변수라는 건 상자를 의미하거든요. 이 상자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는 마구마구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변수라는 거예요. 이 변수는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상자에는 어떤 물건들을 넣죠. 그것처럼 그 상자에 정보라는 데이터를 집어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수를 저희가 사실 저번 1강에서 이 변수를 잠깐 사용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1강에서 변수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강에서 제가 테스트했던 그 코드들을 다시 보면서 이 부분이 변수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강에서 작성해본 코드죠. 자, 이 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인풋으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습니다.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은 겁니다. 이 변수는 상자라고 했죠. 이 name이라는 상자에다가 쏙 넣었어요. 그 상자에 넣은 값을 여기서 꺼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다가 저희 이름을 입력하면 그 입력된 이름을 토대로 누구야 반가워 라고 출력이 되었었죠. 파이썬에서 변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이썬은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까? 자, 파이썬이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variable.py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변수를 테스트해 볼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username 그리고 nomaltick.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 nomaltick이라는 글자를 username이라는 상자에 넣는다 라는 겁니다. 이 는 이꼴 기호는 같다라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같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대입을 뜻합니다. 이 대입은 뭐냐면 그 상자에 데이터를 넣는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username이라는 상자에 nomaltick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이꼴 기호를 사용하는 거고요. 파이썬에서는 그냥 바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변수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넣을 데이터를 넣어주면 끝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바로 이런 게 변수입니다. 변수는 제가 상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상자는 야채 상자도 있고 사과 상자도 있고 뭐 과일 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상자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변수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상자, 그리고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상자, 그리고 뭐 불린 참 거짓의 값을 담을 수 있는 상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상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변수에다가 nomaltick이라는 글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변수는 문자열이라는 자료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혹은 제가 어떤 변수에 숫자를 넣으면 그 변수의 자료형은 숫자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변수마다는 자료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유저네임의 자료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nomaltick이라는 글자, 스트링 타입이겠죠? 자, 이거를 유저네임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print username이라고 하고 이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노멀틱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 변수에는 제가 자료형이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이 유저네임의 자료형을 확인할 때는요, type이라는 걸 씁니다. type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타입이 이쪽에 나오게 되고 그거를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str은 스트링 문자열의 약자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저네임이 아니라 숫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유저넘이라고 해가지고 숫자를 한번 써볼 건데 여기에 1018이라는 1018 숫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유저넘이라고 하고 출력을 해보게 되면 똑같이 1018이라고 뜨죠. 자, 그리고 이거에 데이터 타입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타입을 출력해보면 이번에는 int라고 나옵니다. 이 int는 뭐냐면 인티저는 우리말로 하면 정수라는 걸 뜻하거든요. 즉 인티저의 약자 int, 데이터 타입은 int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그 저장한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변수의 자료형이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거든요. 이 변수에는 자료형이 존재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C 언어나 자바 이런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변수를 선언해줘야 됩니다. 나 이거 변수 쓸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 아래에서 변수를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파이썬 어떻죠? 그냥 바로 냅다가 변수 이름 쓰고 거기에 데이터 넣고 그 다음부터 막 사용합니다. 변수 선언 없이 바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파이썬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보통 다른 언어는 자료형을 박아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유저 넘버에다가 숫자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유저넘에 나중에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상자를 만들게 되면 그 상자가 뭐 사과 상자야 그러면 앞으로 이 상자에는 사과밖에 못 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상자가 숫자야 그럼 무조건 거기에 숫자만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요 타입, 형 변환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저 네임에 노멀틱이라고 적었죠. 이거를 유저라고만 적고 노멀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 1018이라고 숫자를 넣게 되면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이 유저넘이 문자열인데 어떻게 1018이 들어가지?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이 노멀틱을 넣었을 때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저. 그리고 이 1018을 넣었을 때의 자료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다가 제가 자료형 변환 이렇게 적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노멀틱이라는 글자를 넣었을 때는 바로 이 변수, 유저라는 변수가 스트링,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유저에 1018 숫자를 넣게 되면 그 상자가 int,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파이썬은 상자를 한번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막 바뀌게 됩니다. 문자열 상자가 되기도 하고 숫자형 상자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형 변환이 마구마구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단점은 없을까요? 이 변수의 자료형이 막 바뀌어. 이거에 대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저희가 엄청나게 긴 코드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거기에 A라는 변수를 쓰고 문자열을 다루는 변수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무슨 결과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숫자형이 돼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저희는 이게 숫자형으로 바뀐지도 모르고 문자열인 줄 알고 처리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미션 혹시 다들 해보셨나요? 아마 그 미션을 하다가 에러를 굉장히 많이 뿜뿜 하셨을 텐데요. 바로 그러한 에러들이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왜? 파이썬에서는 자료형이 마구마구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에러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내드렸던 과제를 같이 한번 해보면서 그 에러를 한번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mission _1.py 라고 지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하나 받고 그거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해서 당신이 입력한 숫자의 2배는 뭐뭐입니다 라고 출력하도록 하라고 했죠. 자,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input 여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땡땡을 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 그 숫자를 저장해야겠죠. 저장하기 위해서 제가 user_num 이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입력한 값이 이 user_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대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받은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123. 자, 그럼 123, 123이라고 숫자가 출력이 되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 그걸 출력하는 것까지 성공했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당신이 입력한 숫자의 2배는 그리고 여기에 2배 계산을 한 다음에 뭐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3을 입력하게 되면 당신이 입력한 숫자의 2배는 3입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 입력한 거에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서 여기에 3을 입력하게 되면 3 곱하기 2가 33이에요? 이거는 컴퓨터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3 곱하기 2가 33이 아니라 원래는 6이 나와야겠죠. 여기에 6이 아니라 33이 나온 이유는요. 바로 이게 문자형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 프린트 그리고 타입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그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고 숫자를 넣었을 때 여기에 스트링이라고 나옵니다. 즉 여기에 나온 건 문자입니다. 문자 곱하기 2는 그 문자를 한 번 더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을 입력했을 때 6이 아니라 33이라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걸 숫자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유저 넘버에 3이 들어오게 되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니까 6이 나오겠죠.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3을 넣었을 때 6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숫자형으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도 에러가 나올 겁니다. 왜냐? 여기에 이러한 에러가 나올 텐데요. 이 에러를 한번 읽어볼게요. can only concat. concat이라는 건요, 연결을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자랑 숫자를 연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했거든요. 요거는 뭐죠? 숫자죠. 요거는 문자예요. 문자와 숫자를 더하려고 했더니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려면 요거를 문자로 바꿔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저희는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유저 넘버라고 했더니 이 유저 넘버가 문자열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인풋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는요, 무조건 문자열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유저 넘버에 숫자를 입력받고 싶어서 인풋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인풋은 항상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숫자로 바꿀 수 있지?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1강에서 제가 내드렸던 그 미션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자료형을 바꿔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바로 형 변환, 타입 캐스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까지 듣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 1강에서 제가 내드렸던 미션 1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딱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타입 캐스팅, 형 변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